코 수술 후에 어떤 재료가 코 밖에서 비쳐 보인다라는 것은 피부가 얇아서라기보다 피부가 얇아져서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제 피부가 얇아지는 원인은 원래 내가 타고난 이 코의 높이보다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루브르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성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건 이래요, 저런 건 저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중에 제가 듣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거나 도대체 이런 거를 어디서 들었지?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은 코 성형 관련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카더라를 모아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O도 아니고 X도 아닌데, 그거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약간 심오하게 말하자면 수술하는 의사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튼튼한 늑연골, 자가늑이나 기직늑 혹은 비중격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때에는 돼지코를 할 수도 없거니와 가급적이면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귀연골이나 다른 재료로 수술을 했을 때에는 돼지코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돼지코를 한다고 해서 크게 코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자 하는 방법 혹은 수술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해도 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코 수술하는 재료는 크게 콧대에 올리는 보형물, 대표적으로 실리콘 같은 것들이 있고, 코끝을 세우는 귀연골이나 비중격, 늑연골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연골은 정말로 다 써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3차, 4차 정도 가면은 귀 양쪽에 있는 연골이 다 없어가지고 쓸 수 없고, 비중격은 코 가운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격은 수술 한두 번 하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쓰게 되는 게 자가늑이나 늑연골 같은 연골을 쓰게 되는데, 기직늑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있고, 자가늑은 실제로 갈비뼈 옆에 있는 연골인데, 갈비뼈는 한쪽에 12개씩 양쪽에 24개가 있고, 자가늑연골 중에 내 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슴 밑선부터 6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혹은 10번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쪽에 5개, 양쪽에 한 10개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가늑은 한 10번 정도는 뗄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3차가 아니라 7차, 8차까지 하더라도 기직늑이나 자가늑을 쓴다면은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는 재료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급적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OX 하나요? 실제로 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은 어차피 처음으로 안 끝나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하고 다음엔 저걸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는데, 수술한 후에 코끝에 지지대를 이루고 있는 연골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주고 또 내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한 번만에 끝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버리시는 거기는 한데요. 왜냐면 아무리 튼튼한 자가늑을 올리더라도 아마 수술 직후에 비해서 시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흐르면은 분명히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용납 못하고 그 수술 직후의 모습이 좋아해가지고 다시 올리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낮아지는 것을 100% 피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코 수술 후에 어떤 재료가 코 밖에서 비쳐 보인다라는 것은 피부가 얇아서라기보다 피부가 얇아져서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이제 피부가 얇아지는 원인은 원래 내가 타고난 이 코의 높이보다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피부라는 게 실리콘이 들어갔건 연골이 들어갔건 높아지게 되면 안쪽에서 뭔가 압박을 가해서 피부가 위로 올려지게 되는데, 그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피부가 좀 늘어나면서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에다가 인조진피나 자가진피 조직을 대어서 피부 자체를 조금 미리 두껍게 만들어 놔서 추후에 얇아지는 것을 대비해 놓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비쳐 보이는 것은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이 아니라 내 코가 높아져서 피부가 시간 지나면서 얇아져서 있기 때문이고, 피부가 애초에 처음에 얇은 분이라면 더 빨리 얇아져서 더 빨리 비쳐 보일 거고, 애초에 두꺼운 분이라면 조금 덜 비쳐 보이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약간 이렇게 O도 될 수 있고 X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코 부작용의 가장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염증인데, 염증이라는 측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수술을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네 번째 할 때마다 염증의 확률이 늘어나느냐 하면 그거는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하더라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항상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외에 좀 다른 부작용들을 예를 들자면은 가장 흔한 게 콧구멍 모양의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는 크게 이제
이제 위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5장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망가지고 부서지고 손상이 되고 하면서 그거를 복원을 하더라도 첫 번째 수술만큼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O,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X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 시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수술이나 재수술이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은 아무는데 걸리는데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에 재수술이라 하더라도 회복되는 시간은 첫 수술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올바로 나오지 않거나 또 다른 재수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루브르 성형외과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